네, 비주얼 C++ 2012 환경에서의 C 프로그래밍 10번째 주제 기억 클래스와 변수의 통용 범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기억 클래스란 무엇이며 자동 변수 선언, 정적 변수 선언, 외부 변수 선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지스터 변수 선언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학습 목표는 자료값이 저장되는 기억 공간 및 기억 클래스에 대해 이해를 하는 것이고, 기억 클래스에 따른 변수 선언 방법과 활용 방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통용 범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사전 지식 점검으로서 다음 퀴즈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변수나 함수를 위한 메모리 영역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개념을 기억 클래스라고 한다. 네, 정답은 맞는 것이죠. 주기억 장치인 메인 메모리나 CPU의 레지스터는, CPU 안에 그 기억 장치가 하나 있다면 그게 레지스터인데, 이러한 것들은 자료값이나 명령어를 저장하는 기억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고요. 이러한 부류의 기억 공간을 기억 클래스, 스토리지 클래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기억 클래스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언어에서 자료값을 저장하는 변수를 위한 기억 공간으로서 주기억 장치나 CPU의 레지스터를 사용을 합니다. 자, 주기억 장치 안에서도 스택 개념과 정적인 영역 개념으로 이렇게 나눠서 사용이 되는데, 스택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동전을 꾹꾹 눌러 놓는 거 있죠. 동전을 눌러 놓으면 여기 동전이 계속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쌓였다가 나중에 동전을 끄집어내면 이렇게 도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 스택은 일종의 자료를 저장하는 그 자료 구조로서 먼저 들어간 자료가 나중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first in, 그 다음에 last out이 되는 거죠. 먼저 들어간 것이 나중에 나오는 그러한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PU의 레지스터가 있는데, 그 레지스터를 변수를 위한 기억 공간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러한 부류의 기억 영역을 바로 기억 클래스라고 합니다. long, double 같은 그러한 자료형의 크기와 유형을 이런 그런 자료형이, 이런 것들이 자료의 크기와 유형을 결정한다면은, 기억 클래스는 자료를 기억 장소에 어디에 놓을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자, 이러한 개념은 변수의 통용 범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함수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을 작성할 때 어떤 변수는 프로그램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변수의 값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전자의 변수를 위해 필요한 메모리 공간을, 전자의 어떤 그런 변수를 위한 필요한 메모리 공간을 정적 영역, 스태틱 리전이라고 하고요. 후자의 경우처럼 변수의 값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을 스택이라고 합니다. 자, 한편 자료를 조금이나마 빠르게 읽고 쓸 수 있는, 좀 접근, 액세스 할 수 있도록 기억 공간을 메모리가 아니라 CPU에 놓는, CPU에다 놓는데 그 바로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자, 변수나 함수의 기억 공간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억 클래스 지정자를 사용합니다. 자, 오토와 스테이틱과 익스턴과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자, 오토는 스택을 사용하는 일반 변수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략을 하죠. 그 다음 스테이틱입니다. 자, 스테이틱으로 선언된 변수는 정적인 영역을 사용하는 변수입니다. 메모리의 정적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오토는 메모리의 스택 영역을 사용합니다. 자, 익스턴은 이미 정의되어 있는 외부 변수를 사용한다는 의미고요. 레지스터로 선언된 변수는 CPU의 레지스터를 변수로 해서 사용한다라는 그러한 지정자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 클래스 지정자를 이용하여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아래처럼요. 자료형명, 변수명, 기존의 변수 선언할 때에다가 그 앞에서 여기 설명한 기억 클래스 지정자를 붙여주면 됩니다. 최근 우리가 사용한 비주얼 C++에서는 일반 변수 선언할 때, 즉 오토 변수를 선언할 때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듯 선언된 변수에 저장되는 자료는 주기억장치의 스택이나 정적인 영역 또는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 기억장치에 놓이게 되는데, 특이한 경우는 이 정적 영역, 즉 스태틱으로 선언된 변수는 프로그램 종료될 때까지 그 메모리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자료를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자, 먼저 자동 변수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 변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모든 변수는 다 자동 변수였는데, 자, 일시적인 기억 영역인 스택을 사용하는 것이 자동 변수입니다. 이러한 스택을 사용하기 위한 기억 클래스 지정자는 오토이지만,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 있죠. 비주얼 C 플러스 2012 버전에서는 오토 지정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토로 선언되는 변수의 특징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변수들의 특징은 기억장치 내 스택에 변수를 위한 기억 공간이 자동으로 만들어졌다가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자, A라는 변수가 메인 함수에서 A라는 함수가 사용이 되면은 스택에 A에 대한 기억 공간이 잡히겠죠. 그러다가 함수 아까처럼 ABS라는 함수를 호출했고, ABS에서 또 A라는 변수가 선언이 돼서 사용이 된다면 또 여기에 A를 위한 기억 공간이 이렇게 쌓이겠죠. 결국 같은 A 같지만 아래에 있는 A는 메인 함수에 있는 거고요. 위에 있는 A는 ABS에 있는 함수에서 정의된 A가 되겠죠. 사용이 되다가 함수가 종료되면은 이게 펍되면서 메모리 이 자원을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 함수가 종료되면서 남는 그 자원은 뭡니까? 이 A가 되겠네요. 이 메인 함수마저 끝나면은 이것도 반환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기억 공간이 만들어졌다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그러한 변수가 자동 변수입니다.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변수가 선언되는 시점에서 기억 공간이 마련됐다가, 즉 스택에 그 기억 공간이 잡혔다가 변수의 유효 기간이나 예를 들어 변수가 선언되어 있던 함수가 종료되거나 유효 범위 블록문을 벗어나는 경우죠. 이렇게 되면은 순간에 자동적으로 기억 공간은 운영체제에 반납되어 관련 자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변수가 자동 변수입니다. 자, 스택이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가장 나중에 삽입된 자료를 먼저 꺼내주는 그러한 방식의 자료 구조로서 지금까지 사용한 변수는 이러한 스택을 사용하는 자동 변수입니다. 자동 변수의 통용 범위와 초기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변수에 저장된 값은 그 변수가 선언된 단위 프로그램, 함수 또는 그 프로그램 내의 블록문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이러한 자동 변수의 통용 범위는 변수가 선언된 블록문 내부이며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값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자원이 반납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동 변수는 사용 범위가 제한된 지역 변수로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한편 자동 변수에 초기 값을 주면은 그 값은 프로그램 실행 시에 스택 안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 시에 초기 값이 자동으로 변수에 할당이 됩니다. 만약 초기 값을 부여하지 않는다면은 변수에는 쓰레기 값, 가베지가 배정돼 가지고 이 값을 사용하려 한다면은 에러가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적 변수인 경우에 썸은 일반적으로 누적 변수이기 때문에 항상 초기치 값을 이렇게 주고 시작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리스트 8-1은 자동 변수 사용 예를 보인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프로그램이 약간 좀 이렇게 들쭉날쭉 이렇게 들여쓰기가 안 됐는데요. 자, 스피드 1 자동 변수죠. 스피드 1 자동 변수 스택에 100이 들어가고요. 스피드 2 선언되면은 70이라는 값이 또 스택에 펍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 있지만 메모리에 이렇게 옆에 이렇게 쭉 나열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스피드 3 이거는 기억 공간만 잡혀 있지 실제 초기치 값을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예를 보인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블록문 안에서 또 스피드 1을 선언을 하면서 초기치 값을 줍니다. 이 스피드 1과 이 스피드 1은 어떤 차이냐? 자, 이 스피드 1은 이 블록문 안에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이 스피드는 이 블록문 안에서 못 쓰죠. 왜?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우선합니다. 이걸 벗어나서 스피드 1, 여기서의 스피드 1은 여기에 있는 스피드 1을 가리키게 되겠지만
요 안에서는 이게 사용되므로 스피드 1이 다시 또 공간이 잡히면서 초기치 값 60이 들어간 걸 위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스피드 1 값을 찍으니까 얼마? 60을 찍었고요. 스피드 2는 스피드 2는 특별히 선언된 게 없죠. 그럼 선언된 시점에서 아래로 쭉 유효합니다. 스피드 2는 얼마입니까? 70이니까 70을 출력하겠네요. 자,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는 순간에, 블록문을 벗어나는 순간에 여기에 잡혀있던 이 메모리가 펍이 되면서 반환이 되면서 다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스피드 1과 2와 3 값을 각각 찍으니까 여기에는 지금 100, 700, 그리고 스피드 3는 어떤 값을 찍어요? 쓰레기 값을 찍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3400인가요? 3460을 넣었지만 실제 출력되는 값은 메모리 안에 쓰레기 값 이상한 값을 이렇게 출력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정적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변수를 선언해야 되겠죠. 자, 정적 변수는 그 변수가 선언된 함수가 종료되거나 블록문을 벗어나더라도 일단 내부적으로는 그냥 그 값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스택에서 팝해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다가 다시 블록문으로 들어가거나 그 함수를 호출해서 하여튼 그 블록문으로 진입하게 되면은 정적 변수에 들어있던 저장되었던 값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의 변수 사용입니다. 자, 이렇듯 정적 변수는 프로그램 종료 시기까지 그 값을 유지 보존하는 변수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변수를 선언할 때 static이라는 지정자를 여러분이 이용해서 선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적 변수의 기억 공간을 위해서는 주기억 장치의 일정 부분이 할당됩니다. 스택이 그 특수한 자료 구조를 갖는 기억 영역이라면은 정적 기억 영역은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변수에 할당이 되는 보통의 그 어떤 기억 공간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동 변수를 위한 기억 공간은 프로그램 실행 시에 확보가 돼 가지고 변수에 할당이 되지만 정적 변수를 위한 기억 공간은 프로그램 실행 시가 아니라 번역할 때, 즉 컴파일 시에 기억 공간이 확보가 되고 초기치 값이 있다면은 컴파일 할 때 그때 초기치 값이 딱 한 번 부여가 됩니다. 자동 변수의 프로그램 초기치 값 초기화는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매번 초기치 값이 들어가지만 정적 변수에 부여된 초기치 값은 실행할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 할 때 딱 한 번 들어간 후에 계속 바뀐 값이 이제 유지가 되겠죠. 이 점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자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정적 변수의 통용 범위와 초기치 값 부여는요. 정적 변수의 통용 범위는 자동 변수와 동일하게 정적 변수가 선언된 지점에서부터 유효하지만 정적 변수가 선언된 함수나 블록문 밖에서는 일단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하려면은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값이 없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 변수의 그 초기 값은 프로그램 실행 시에 처리되지만 정적 변수의 초기 값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컴파일 시에 정적 변수에 할당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프로그램 실행 시에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번역할 때 딱 한 번 할당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내에서 정적 변수에 초기 값을 부여하는 명령문이 있을 경우 실행 시에 초기 값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 시에 단 한 번 부여되기 때문에 그 함수를 다시 호출할 경우 정적 변수의 초기 값을 다시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해야 합니다. 자, 리스트 8-2는 정적 변수를 사용하는 함수와 자동 변수를 사용하는 함수를 각각 3번 호출해 가지고 각 변수에 저장되는 값을 출력한 예입니다. 자, 함수가 하나, 2개 선언이 됐고요. static use에서는 count를 static 변수로 선언해서 사용한 거고요. 오토에서는 count를 그냥 자동 변수로 했죠. 여기서 사용하는 count와 여기서 사용하는 count,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변수라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된 함수를 정의해야 하는데 궁극적으로 기능은 뭐냐면은 똑같이 count에다가 1을 더합니다. 여기도 count에 1을 더해서 계속 그 값을 찍어보죠.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프로그램에서 static use와 auto use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함수에서 리턴하는 값 없고 매개 변수 사용 안 한다 그런 거죠.
자, int. 자, 포문에 의해서 i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한 번, 두 번, 세 번 호출을 하네요. 하면서 뭘 합니까? 이 함수를 부른 거죠. 먼저 자, static use 함수를 세 번 호출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와서 이 값은 이미 컴파일 할 때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실행할 때 처리 안 한다고 그랬죠. 이미 카운트에는 0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0 더하기 1을 하니까 이 값은 얼마? 카운트는 1이 되겠네요. 자, 1 값을 출력을 합니다. 카운트 값 정적이 찍었죠. 자, 벗어나는 순간에 카운트 값은 그냥 그대로 존재합니다. 자, 와서 다시 i가 1일 때 다시 또 호출하죠. i가 1일 때 오면은 1 기존에 했던 값이 1이죠. 1 더하기 1 해가지고 얼마가 됩니까? 2가 되네요. 2가 돼가지고 다시 또 와서 i가 2일 때 또 호출을 하죠. i가 2일 때 또 오면은 카운트에는 현재 2가 있으니까 2 더하기 1에서 얼마? 3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찍는 거죠. 자, 이것은 컴파일 할 때 한 번만 처리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카운트에 있는 값을 들어와 가지고 사용한 예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 문장은 줄 바꾼 다음에 여기 줄 바꿨죠. 줄 바꾼 다음에 이 문장은 똑같이 i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세 번 뭐를 이걸 호출합니다. 자, 호출할 때마다 카운트 값은 뭐예요? 0이 돼가지고 0 더하기 1은 1 찍었습니다. 다음에 또 와서 들어오면은 또 이게 또 실행이 돼가지고 카운트 값은 얼마? 0이죠. 0 더하기 1은 1. 이렇게 해서 세 번 111 찍겠죠. 이렇듯 스테이틱 함수하고요. 스테이틱 정적인 그 변수하고 정적인 변수로 선언된 거하고 자동 변수로 선언됐을 때 그 값에 유지되고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해줘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외부 변수입니다. 외부 변수는 현재의 그 단위 프로그램이 아닌, 즉 함수나 블록문이 아닌 다른 단위 프로그램에서 정의된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의 변수입니다. 단위 프로그램, 자기 자신 위나 뭐 밖에서 선언된 것 또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선언된 그러한 경우의 변수죠.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선언된 변수를 사용하려면은 그 변수를 현재의 위치에서 익스턴으로 선언해 줘야 합니다. 또한 단위 프로그램 밖, 내가 짠 프로그램에 함수가 있는데 함수 밖, 위나 아래서 선언이 됐다면은 위에서 선언됐을 경우에는 전역 변수 개념으로서 이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외부 변수 개념으로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아래에 있다라는 아래에 있는 내 프로그램, 내 단위 프로그램 블록문 밖에 있음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익스턴으로 선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외부 변수의 통용 범위는 일반적으로 변수가 선언된 시점에서 아래로 쭉 유효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트 8-3은 외부 변수의 사용 예입니다. 자, 프로그램 한번 볼까요? 이 프로그램은 전역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이 전역 변수를 이 메인 함수에서 사용을 하는데 또 하나 변수는 여기에 이렇게 있죠. 이 변수는 전역 변수이자 여기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역 변수이자 이 입장에서 보면은 외부 변수이기도 하고요. 이 b버스 3000 이 값을 넣었는데 이 변수는 이 입자 메인 함수에서 보면은 밖에 있기 때문에 외부 변수가 되겠죠. 전역 변수는 여기서부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 전역 변수가 되겠고요.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메인 함수에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안 되고 이처럼 외부 변수라는 것을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죠. b버스는 이 함수 밖에 있다 해서 외부 변수를 선언해 주고요. 요 g버스는 위에서 선언이 됐기 때문에 그냥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r버스도 여기 있는데 이거 익선 써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했다는 얘기는 r버스라는 값이 변수가 이 내 함수 블록문 밖에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준 거고 이건 전역 변수 개념으로 그냥 사용하는 개념으로서 사용 익선을 쓰지 않은 겁니다. 이런 상태로 r버스는 외부 변수이자 전역 변수고요. g버스는 그냥 자동 변수이자 지역 변수로 쓴 거네요. 여기서 제가 말을 실수를 했는데 자, 요 g변수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 아래서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g변수를 또 선언하면은
여기 안에서는 이 변수가 우선을 합니다. 그래서 동명이인의 변수가 만들어졌고요. 결국 스택에는 G 밑줄 버스에 해당하는 값 처음에 2000이 들어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만들어졌죠. G 밑줄 버스 이 값은 얼마? 500으로 있고요. 이 메인 함수에서는 이 500이 유효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문에서 R버스, G버스, B버스 값을 찍을 때 R버스는 전역 함수이자 외부 변수이자 전역 변수인 이 값을 1000을 갖고 와서 찍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 G버스는 여기 500 있죠. 이 500이라는 값을 갖고 와서 찍어줬고요. 그 다음에 B버스는 아래에서 선언된 이 값을 갖고 와서 출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리스트 8-4는 두 개의 독립된 프로그램, 두 개의 파일에서 프로그램이 두 개로 이렇게 짜져 있는데요. 다른 쪽에서 짠 외부, 기술된 외부 변수를, 밖에서 있는 외부 변수를 한번 불러 쓴 예입니다. 이쪽 프로그 1.c에서는, 이런 함수가 사용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죠.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고, 메인 함수에서 인천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네요. 인천이라는 함수 여기 있죠. 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이라는 함수 사용하고 부천 함수 했고요. 자, 여기에 변수가 선언됩니다. 전역 변수. 버스 요금은 1000원이다. 했죠. 자, 근데 실제 이 버스 요금은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버스 요금을 사용을 했죠. 함수 호출해가지고 호출했을 때 이 버스 요금 1000원을 찍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쪽에 있네요. 이쪽 프로그램에. 자, 이쪽 프로그램에 와가지고 이게 이제 컴파일하고 링크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연결이 되겠네요. 연결이 된 상태에서 서울이라는 함수 호출하면은 여기에 있는 함수 호출하죠. 자, 이때 버스 요금 어디 있습니까? 롱 버스 요금은 밖에 있습니다. 어디 밖에? 이 프로그램 밖에. 어디 있었죠? 아까 여기 있었죠? 이거 갖다 사용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 요금에다가 1000원을 더하니까는 이 값은 2000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2000원 값을 출력을 합니다. 버스 서울 버스 요금은 2000원. 다시 되돌아와서 부천 버스 요금 함수를 호출합니다. 여기에 있죠. 자, 여기에 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버스 페어 얼마 1500을 줬습니다. 이건 지역 변수입니다.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변수 1500을 찍었네요. 그러면 부천에서의 이 버스 요금은 지역 변수로서의 1500. 서울에서의 요 버스 페어 요금은 외부 변수, 여기 있는 걸 갖다 쓴 그런 외부 변수 개념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마지막 그 변수, 레지스터 변수입니다. 우리가 보통 컴퓨터의 5대 장치, 뭐 구성 요소 하면은 메인 메모리, 주격 장치, 그 다음에 CPU, 그 다음에 컴퓨터의 3대 구성 요소가 그 중앙 처리 장치, 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고, 그걸 더 확대해 보면은 CPU는 연산 제어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 장치, 뭐 주격 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가 있고 입출력 장치가 있는데, 바로 그 CPU 안에 또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지스터라는 거죠. 그래서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변수를 레지스터 변수라고 합니다. 자, 레지스터 변수를 사용하면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를 조금이나 빠르게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연산 장치가 있는데, 그 CPU라는 놈이 자료를 가지고 올 때 보조기억 장치로부터 자료를 갖고 올 수가 있고 메인 메모리로부터 자료를 갖고 올 수 있고, CPU 안에 있는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로부터 자료를 갖고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마더보드를 이렇게 보면은 CPU가 여기에 존재한다면은 메인 메모리는 옆에 따로 놓이게 되고 하드디스크는 따로 꽂히게 되죠. 자료를 여기서 갖고 오는 거고 여기서 갖고 오는 거고 자기 자신에서 갖고 오는 거 봤을 때 메모리보다는 자기 자신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조금이나 빠르기 때문에 레지스터 변수를 이따금씩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반복문에 제어 변수를 레지스터 변수로 선언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이죠. 예를 들어서 포문을 통해서 인덱스 i가 0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10만까지 일씩 증가한다면은 이 i 값을 10만 번 메모리부터 막 계속 읽어오고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메모리에 주고받는 시간보다는 CPU에서 주고받는 자료값을 주고받는 것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지스터의 개수는 그 컴퓨터가 32비트 컴퓨터나 64비트 컴퓨터에 따라서 개수가 한정되어 있죠. 32비트면 비트 수만큼 32개의 레지스터가 존재하고요. 64면 64개의 레지스터가 존재하는데, 이 레지스터는 운영체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임의로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적 사용, 뭐 한두 개씩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레지스터 변수의 통용 범위는 또한 일반적으로 변수가 선언된 시점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레지스터 변수가 전역 변수 역할을 해가지고 지역 변수와 동일한 이름으로 동시에 사용될 경우에는 지역 변수가 우선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리스트 8-5는 레지스터 변수를 이용해서 1에서부터 10까지 합수를 한번 구해 본 건데요. 자, 이것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이 변수는 메인 메모리에 잡히는 게 아니라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CPU가 뭔가 연산을 할 때 여기부터 자료를 계속 갖고 오는 겁니다. 메인 메모리가 이렇게 꽂혀 있다면 여기서부터 I 값을 참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참조한다는 뜻이죠. sum equal 0 준 다음에 for문을 이용해서 i를 몇 번? 10번을 참조하겠네요. 10번 참조하면서 그 값을 여기다가 누적시키는 것을 한번 프로그래밍 한 거고, 그런 후에 1에서부터 i 11이 되니까 10까지 합을 출력해 본 것입니다. 이것이 없을 경우에 이 i는 어디에? 메인 메모리의 스택에 자리 잡을 것이고요. 레지스터를 넣음으로써 CPU 안에 있는 32개 32비트 머신인 경우에 32개 중에 하나인 레지스터에 I 값을 놓여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는 연산장치에서 어떤 명령어를 수행하거나 어떤 연산을 하기 위해서, 값을 임시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네. 자, 이상으로 기억 클래스와 변수의 통용 범위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 한번 정리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연에서 자료값을 저장하는 변수를 위한 기억 공간으로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주기억장치나 CPU에 레지스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기억 클래스는 변수의 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변수의 통용 범위죠. 어디에 놓여서 어떻게 사용되냐에 따라서 요 범위가 틀려진다고 그랬습니다. 프로그램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변수의 값을 유지해야 하는 메모리 공간을 정적 영역, 스태틱 리전이라고 하고요. 변수의 값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을 스택이라고 그랬죠. 자, 자료를 조금이나마 빠르게 접근하도록 하는 기억 공간으로 CPU에 뭐가 있습니까? 레지스터가 있고, 뭐는 현재의 프로그램 함수 블록이 아닌 다른 단위 프로그램에 정의된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의 변수로 스태틱으로 선언된 경우는 사용 불가능하다. 까다로운데 뭔가요? 외부 변수죠. 외부 변수는 자기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 또는 자기 함수 내가 아닌 블록문이 아닌 아래에서 선언된 그러한 변수를 내가 사용하고자 할 때 외부 변수 익스턴으로 선언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익스턴으로 선언된 변수가 스테이틱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기억 클래스와 변수의 통용 범위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프리프로세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프로세서는 전 처리기로서 샵으로 시작하는 명령어를 처리하는 처리기입니다. 그래서 샵으로 시작된 명령어를 처리한 후에 코딩된 것을 코드를 컴파일러에게 넘겨서 문법 체크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 단계의 처리기로서의 프리프로세서를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